아이들은 성취감이 있을 때 자존감이 생깁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상담사 한명숙입니다. 혼내지 말고 마음을 알아주세요. 부모교육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튜브 영상 보는 게 무척 편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저는 가족 전문 상담사이고 부모교육 강사이기도 합니다. 상담사에서는 내담자를 만나고 현장에서는 부모님을 만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힘들고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지내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저를 방송으로 이끌어 주었네요. 면대면으로 내담자를 보는 것이 힘들어 이제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해요. 유튜브에서 이제 자주 보게 될 것 같은데 많은 구독 필요합니다. 오늘 먼저 나눌 얘기는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중1의 아들이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고민이 되어 오셨어요.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오셨는데 저는 아이의 문제로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상담소에 오시는 것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이의 문제는 엄마, 아빠 따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신다는 말씀도 이유는 될 수 없어요. 시간은 만들면 되니까요. 아이가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것 외에는 어떤 행동도 가족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에서 게임만 하고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부모님이 무척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괜찮은 건 가족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서 아이가 입을 열지 않을까요? 부모님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 방에서 아이를 꺼내서 이유를 물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에게 이유를 물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문제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문제 상황들은 옆집 아이와 내 아이가 절대로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정답은 없어요. 다만 부모의 양육 태도는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다려 주시라고요. 아이가 처음부터 말을 안 하지는 않았겠죠. 말을 안 하기 시작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그 시간 동안 화를 내거나 아이에게 협박을 하거나 체벌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아이를 바꾸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시거든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문제가 생기면 고치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화를 내십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화를 내시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분명 말로 하였을 거예요. 말로 하다 안 되니 화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하실 겁니다. 조금 전에 중학생 사례를 보면 아빠가 아이를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부셔버린다든지 이런 행위로 아이를 협박하기도 했는데 부모로서는 공감은 갑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다는 건 아버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한 방법들이 처음에는 먹힐 수 있겠죠. 아이들은 공포나 무서움이 다가오면 주춤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언젠가는 미해결된 부분으로 다시 부모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겁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적응을 하고 부모의 행동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러한 행동이나 행위를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거죠. 아동 상담을 하고 나면 부모 상담을 꼭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요? 우리 부모님도 방법 무지 좋아하세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뭔가요? 좋은 대학을 가는 방법은 뭔가요?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그러나 문제를 문제로 보시니 방법을 찾는 거죠. 정확한 방법을 말하기보다는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그렇게 하셨을 때 나아지셨나요? 나아졌으면 제가 선생님을 따로 만나러 왔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분명 틀린 방법인 걸 분명 부모님이 알고 계세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신호이거든요. 엄마, 나 마음 아파. 아빠, 난 아빠처럼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호에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아들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아들, 지금은 아빠처럼 단단하지 않아도 돼. 아빠가 도와줄게. 아이가 입을 닫은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요? 글쎄요. 언제까지 할까요?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을 할 때까지요. 힘드시겠지만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그 일관된 태도를 가지시려면 먼저 내가 아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부모님께서 가지셔야 돼요. 이 상담 사례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요. 부모 코칭을 통해서 서로 조금씩 바뀌어 가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는 그 순간부터 아이를 사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그 순간부터일 수도 있죠. 저도 제 아이들을 제 목숨보다도 사랑한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 아이를 행복한 아이로 잘 키우려면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 먼저 편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편하면 아이들의 마음은 편하게 되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는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는 뭘까요? 아이와의 관계에서 가장 편치 않을 때가 부모가 화를 낼 때가 아닐까 싶어요. 화를 내지 않고 아이를 키운다. 아마도 이건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은 화를 내지 않고 아이를 키우시나요? 이건 저에게도 가장 큰 숙제예요. 상담사의 엄마이니 아이들에게 관대할 거고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 거고 공감하고 부모교육 강사이니 아이들을 너무도 잘 키웠을 거라는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 생각 마세요. 저도 부모이고 화를 내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짜증도 내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일관되게 화를 내고 일관되게 짜증을 내려고 하죠. 문제 상황은 똑같은데 언제는 화를 내고 언제는 너그러운 모습 이러면 곤란합니다. 아이들이 혼돈스러워요. 먹는 것을 놓고 투정을 부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부모 교육을 좀 받으셨어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밥그릇을 치우라고 했대요. 밥을 안 먹으니 어떻게 해요? 밥그릇을 치웠겠죠? 그런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엄마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접대용 멘트 들어가야죠. 누구누구야. 왜 밥이 맛이 없어? 다른 거 줄까? 그럼 이따 먹을래? 그럼 아이는 이러죠. 속으로. 뭐야 이 아줌마. 손님이 왔어도 자신이 하던 대로 행동을 해야 아이가 혼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떤 때 화를 낼까요?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요? 아이들끼리 싸웠을 때요? 공부를 안 할 때요? 밥을 너무 안 먹을 때요? 아니면 요즘처럼 코로나로 아이들이 게임만 했을 때요?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직장을 가지시는 부모님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아이의 문제를 부모님의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지요. 또한 부모는 아이를 완벽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나처럼 살면 안 된다 하는 마음에서 아이에게 무한정 사랑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옆집 아이는 한글을 뗐어. 그런데 우리 아이는? 다른 집 애들은 책을 보거든? 근데 우리 아이는? 도대체 얘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세세한 감정을 살피지 못합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 화가 나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시정되지 않으면 아이에게 대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겠어? 라고요. 아이의 감정을 살필 여력이 없죠. 아이는 답답해요. 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아, 난 늘 이래. 아이는 미안함도 들고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은 늘 그래 라는 식의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때 아이의 감정을 살피기 이전에 먼저 부모 자신의 감정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서적 수용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가 많아요. 저 또한 감정 표현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울면 안 되고 성내면 안 되고 참고 견뎌야 된다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감정이 표현이 안 되고 억누르기도 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표현을 못하고 자랐습니다. 아이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선 부모 자신의 감정에 먼저 솔직해야 합니다.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에 솔직한 표현을 하게 될 때 부모 자신이 편하게 되고 아이도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이 짜증나. 땡땡이하고 싸웠어. 그때 어떻게 하세요?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면 되는데 땡땡이하고 싸웠어? 속상하겠다 라고 말해요. 근데 부모님들 어떻게 말씀하세요? 왜 친구하고 싸워? 친구하고 싸우면 안 돼. 그건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훈계하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싸운 아이의 행동이 나쁘다고 아이를 훈계하고 그것이 부모가 잘못 키워서 아이가 그렇게 됐다라는 행동을 했다는 행동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때 아이의 행동보다는 아이가 느꼈을 감정에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행동은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아이 또한 자기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을 합니다. 아이들과 싸우면 좋지 않다는 거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싸운 행동을 한 후에 아이의 마음은 불편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누군가가 부모님이 되어주신다면 아이는 공감을 받는 아이로 커 나갈 겁니다.